여러분, 혹시 한국의 진돗개가 얼마나 대단한 개인지 아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 마리의 진돗개가 독일 보안회사 CEO와 그의 훈련받은 도베르만을 완전히 굴복시킨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돗개가 이빨을 드러내거나 으르렁거리며 싸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000년 동안 한반도에서 길러진 우리 진돗개의 품격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서구의 힘 중심 문화와 맞닥뜨렸을 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의 힘을 느끼실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뉴욕에서 범죄심리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 아침 6시, 센트럴파크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깅하는 사람들,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부모들, 잔디밭에서 개들과 뛰노는 시민들로 가득했어요. 도시 한복판의 거대한 오아시스는 언제나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했습니다. 저 역시 반려견 하늘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순백색 털을 자랑하는 진돗개로 3년 전 한국에서 분양받아 키우기 시작한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목줄 없이도 절대 제 곁을 떠나지 않는 충실함과 조용하면서도 당당한 품위가 이 아이의 매력이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하늘이의 우아한 자태에 감탄하며 다가와 이야기를 걸곤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아침 산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공원 입구 쪽에서 굉음과 함께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량이 워낙 고급스러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차에서 내린 건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그의 모습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의 아우라가 풍겼어요. 그런데 더욱 눈에 띈 건 그와 함께 나타난 도베르만이었습니다. 검은색 털의 근육질 몸매, 날카로운 눈빛까지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위풍당당함이었어요. 남자는 클라우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독일 본사를 둔 국제보안회사의 CEO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투에서는 자신감과 함께 약간의 오만함이 느껴졌어요. 도베르만의 이름은 루프라고 했는데 전문적인 경호견 훈련을 받았다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클라우스는 하늘이를 보자마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잡종이라며 무시하는 투로 말하더니 개는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품격이니 전통이니 하는 건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가 한국의 전통 견종인 진돗개이며 천연 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귀한 품종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충성심과 절제력으로 유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의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실전에서 쓸모없는 개는 아무리 전통이 깊어도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손짓 하나로 루프에게 복잡한 동작을 명령했습니다. 점프, 회피, 위협 제압, 물건 찾기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는 루프를 보며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클라우스는 사람들의 환호를 즐기며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이를 다시 한번 비웃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클라우스가 뭔가를 속삭이자 루프가 갑자기 하늘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하늘이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며 괜찮다는 듯한 고요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원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루프가 하늘이를 향해 달려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공원이 고요해졌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두 개에게 집중된 가운데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루프는 완벽한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도베르만답게 스프링처럼 탄력 있는 움직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냥꾼의 날카로운 집중력이 담겨 있었고 드러난 이빨은 경고와 위협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가 수년간 투자한 전문 훈련의 결과물이 그 순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하늘이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순백의 털을 가진 진돗개는 여전히 제 옆에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귀를 세우거나 털을 곤두세우는 일반적인 경계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바다처럼 고요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착함 속에는 천년 동안 한국 땅에서 길러진 진돗개만의 독특한 품위가 스며 있었어요. 클라우스는 득이만만한 표정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순간은 자신의 철학을 증명하는 무대였어요. 강력하고 공격적인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완벽한 도구,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파트너십의 모습이었습니다. 루프의 위협적인 자세는 곧 클라우스 자신의 성공 철학을 대변하는 상징이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루프의 훈련된 모습에 감탄하며 혀를 찼어요. 역시 전문적으로 키운 개는 다르다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은 루프의 근육질 체격과 날카로운 움직임에 매료된 듯 보였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하늘이의 고요함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여성 한 분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저 개는 정말 특별하다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인을 믿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도 하늘이의 온화한 표정에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마리 개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의 상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루프는 힘과 지배, 그리고 완벽한 통제를 추구하는 서구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하늘이는 조화와 절제, 그리고 상호 신뢰의 바탕을 둔 동양적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어요. 범죄 심리 분석관으로서 저는 수많은 인간 행동의 패턴을 관찰해왔습니다. 공격성과 지배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과 인내와 지혜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그 모든 이론이 두 마리 개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루프가 보여줄 압도적인 우위가 예상만큼 드러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늘이의 담담한 반응이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루프 역시 혼란스러운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의 위협에 상대방이 움츠러들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했을 텐데 하늘이의 무반응은 그가 학습한 모든 패턴과 달랐어요. 마치 벽에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허탈함이 그의 움직임에서 엿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루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공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이가 천천히 일어나는 순간 공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요함과는 다른 마치 폭풍전의 정적 같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지만 하늘이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서두름이나 흥분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돗개는 마치 천년된 고목처럼 안정된 걸음으로 루프를 향해 다가갔어요. 각 발걸음마다 땅을 단단히 딛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운 리듬을 만들어냈어요. 하늘이의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속에 깃든 확신과 의연함이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루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마주한 모든 상대는 공격하거나 도망치는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였는데 하늘이는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도베르만의 근육질 몸체가 미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훈련받은 본능과 예상치 못한 상황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세계관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제압하고 약한 자는 굴복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어요. 승부를 거부하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루프로부터 약 1m 떨어진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앉았어요. 꼬리를 살짝 땅에 말고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루프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세에는 경계심도 공격 의도도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듯한, 포용하려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조용히 탄성을 자아냈어요. 한 중년 남성은 동반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담대함은 타고나는 것 같다고, 아무리 훈련해도 만들어질 수 없는 기품이라고요. 공원을 조깅하던 여성 한 분은 아예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루프는 점점 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공격하라는 주인의 명령과 눈앞의 평화로운 상대방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공격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의문과 주저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듯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늘이가 보여주는 것이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적극적인 소통의 시도였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치려 하지도 않고 오직 상호 이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고도의 지혜였어요. 범죄 심리학에서 이런 접근 방식을 비폭력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이 사용했던 바로 그 철학이에요. 상대방의 공격성을 무력화시키면서도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이 고차원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루프에게 더 강하게 명령을 내렸지만 도베르만은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상대방의 평화로운 에너지가 자신의 공격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작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 저를 바라본 다음 다시 루프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눈빛 교환에서 저는 하늘이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루프가 갑자기 공격 자세를 풀고 하늘이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하늘이의 평화로운 에너지에 감화된 듯한 모습이었어요. 두 마리 개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광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두 마리 개가 조용히 마주 앉아 있는 광경을 보며 공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격렬한 대결을 예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이 평화로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기적을 목격하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클라우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루프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훈련시킨 완벽한 경호견이 명령을 거역하고 상대방 앞에 온순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잘못됐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처음에 루프의 훈련된 모습에 감탄했던 젊은 남성들도 이제는 하늘이를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청년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게 진짜 강한 거 아니냐고,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더 대단한 것 같다고요. 나이든 할아버지 한 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와 저에게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개를 보기 힘들다고, 옛날 자신의 고향에서 키우던 개들이 바로 저런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눈가에는 그리움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있던 젊은 엄마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아이에게 조용히 설명해줬어요. 저 하얀 개처럼 화내지 않고 친구가 되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공원을 조깅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SNS에 올리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의 신성함 때문인지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감상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저는 범죄 심리 분석관으로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자주 목격해왔어요. 폭력이나 강압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지만 진정성과 품격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변화의 힘이었어요. 루프는 여전히 하늘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격적인 자세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가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늘이를 관찰하는 모습에서는 호기심과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클라우스는 계속해서 루프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도베르만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인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더욱 하늘이에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평화로운 등대를 발견한 배처럼 말이에요. 그때 하늘이가 작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루프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간 것이에요. 루프는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두 마리가 서로의 냄새를 맡으며 인사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한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신기하다며 손뼉을 쳤고 어른들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걸 진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힘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클라우스의 표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둘러보며 자신이 추구해온 강함이 진정한 강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루프가 하늘이 앞에서 배를 드러내고 누웠습니다. 개들의 세계에서 가장 큰 신뢰와 친근함의 표현이었어요. 클라우스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침내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프가 하늘이 앞에서 배를 드러내고 누운 순간 클라우스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훈련시킨 완벽한 경호견이 명령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완전한 신뢰를 보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클라우스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하늘이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존경과 감탄이 담긴 그 눈빛들은 이전에 루프의 화려한 시연을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질감이었습니다. 진정한 감동과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독일에서 보안업계에 몸담으며 항상 힘과 통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완벽한 훈련과 절대적인 복종이 최고의 파트너십이라고 믿어왔어요. 루프를 키우며 투자한 시간과 노력 모두가 이런 철학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그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어떤 명령이나 강요 없이도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폭력이나 위협 대신 고요함과 품격으로, 지배 대신 상호 존중으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클라우스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강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직원들에게 엄격한 명령을 내리고 경쟁자들을 압도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방식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줬을까요? 직원들이 그를 존경해서 따르는 건지 아니면 두려워서 복종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루프조차 명령에 따라 행동했을 뿐 진정한 신뢰관계를 맺고 있었던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클라우스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며 그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범죄 심리학에서 이런 순간을 인지적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믿음과 새로운 경험 사이의 충돌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불편함이에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늘이와 루프는 여전히 평화롭게 놀고 있었어요. 루프가 배를 보이며 누워있으면 하늘이가 살살 코를 대고 인사를 하고 루프가 일어나면 함께 천천히 걸어다니며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그 모습에는 주인의 명령이나 인위적인 훈련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저런 개를 키우는 주인은 분명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일 거라고,
개는 주인을 닮는다고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클라우스는 자신도 모르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적대감이나 우월감 없이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클라우스의 얼굴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클라우스는 천천히 루프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라면 엄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겠지만 이번에는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어요. 루프는 하늘이와 놀던 것을 멈추고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전의 루프는 명령에 대한 조건반사적 복종만을 보였다면 지금의 루프는 주인을 한 명의 개체로 인식하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와의 만남을 통해 루프도 변화한 것이었어요. 클라우스는 무릎을 꿇고 루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까지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요. 루프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손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클라우스는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과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클라우스가 저에게 다가와 서는 순간 공원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 대신 진지하고 겸손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처음에 당신의 개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요.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사과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판단하게 되니까요. 오히려 오늘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어서 좋았다고 덧붙였어요. 클라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에게는 정말 특별합니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힘과 통제가 최고의 가치라고 믿어왔는데 오늘 완전히 다른 방식의 강함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 있는 건가요? 그의 질문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3년 전 한국에서 분양받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의 특성, 그리고 제가 하늘이와 맺어온 신뢰관계에 대해서요. 가장 중요한 건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라우스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어요. 훈련은 어떻게 시켰는지, 문제 행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저런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그의 질문들은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일반적인 훈련 방법을 시도했었다고요. 하지만 하늘이는 강압적인 방식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욱 소극적이 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하게 된 거였어요. 어떤 접근이었나요? 클라우스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하늘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대신 하늘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맞춰가며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라우스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보안회사를 운영하며 항상 효율성과 통제를 최우선으로 여겨왔다고요. 루프를 키울 때도 완벽한 경호견을 만들겠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훈련시켰다고 했어요. 하지만 과연 루프가 행복했을까요? 라고 그가 자문했습니다.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과 진정으로 만족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루프가 당신의 하늘이와 노는 모습을 보니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범죄 심리 분석관으로서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힘으로 누르면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 같지만 내면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선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클라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루프를 바라봤습니다. 루프는 여전히 하늘이와 함께 평화롭게 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유로움과 즐거움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루프를 도구로만 봤던 것 같아요. 하나의 생명체로 감정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하늘이와 루프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마리는 이제 완전히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나란히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클라우스는 루프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내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루프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얼굴을 핥았어요. 그 순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우스와 루프의 화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개들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제는 진정한 소통과 이해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공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 중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게 진짜 멋있는 것 같다고,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거 말이에요. 여자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저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눈빛이었어요. 조깅하던 중년 남성은 운동을 멈추고 이 광경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반자에게 말했어요. 저 독일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모습이 대단하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기 어려운데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용히 설명해줬어요. 저렇게 서로 다른 개들이 친구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도 서로 다르다고 해서 싸울 필요는 없다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아이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개를 키우는 젊은이가 있다니. 기특하다고, 예전에 자신이 어릴 적 할아버지가 키우던 개가 바로 저런 성품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는 개를 때리거나 혼내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돌보고 마음을 나누는 게 당연했다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그런 여유로운 소통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클라우스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도 너무 성과와 효율만 추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클라우스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개 주인들도 하나둘 다가와 이야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 여성은 자신도 처음엔 엄격한 훈련을 시켰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개와 놀아주고 교감하는 시간을 늘리니까 훨씬 말을 잘 듣게 되었다고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푸드를 데리고 나온 남성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개가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고민이었는데 강제로 사회화 훈련을 시키는 대신 개의 성향을 인정하고 천천히 기다려주니까 점점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동안 하늘이와 루프는 여전히 평화롭게 함께 놀고 있었어요. 처음에 긴장감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욱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꺼내들더니 이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물어봤어요. SNS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클라우스는 서로 바라보고 웃으며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단순히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클라우스와 저에게 간단한 인터뷰도 요청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클라우스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응했습니다. 클라우스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하늘이를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다고요.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간단히 답했어요. 하늘이와 함께 지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인내와 믿음의 힘이라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찍던 여성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공감한다며 박수를 보냈어요. 해가 점점 높아지면서 공원의 아침 풍경도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는 부모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하지만 저희 주변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시계를 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곧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험한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 루프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변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루프를 부르는 클라우스의 목소리도 이전과 달랐어요. 명령조가 아닌 부드러운 요청의 톤이었습니다. 루프는 하늘이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주인에게 다가갔어요. 그 모습에서 이전의 긴장감 대신 자연스러운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클라우스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언제든 독일에 오시면 연락해달라고, 루프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저도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며 응답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늘 클라우스가 보여준 용기와 열린 마음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격려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지배와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클라우스와 루프가 검은 SUV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아침에 평범한 산책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진 만남으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늘이는 제 곁에 조용히 앉아 떠나가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고요한 눈빛에는 만족감과 함께 뭔가 뿌듯함 같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늘 자신이 해낸 일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 표정에는 뭔가 따뜻한 여운이 남아있었어요. 오늘 목격한 작은 기적이 각자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 여성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오늘 덕분에 자신도 반려견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푸들 주인 남성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너무 훈련과 규칙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개의 감정과 필요를 더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푸들도 마치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는 범죄 심리 분석관으로서 늘 인간 행동의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폭력과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들을 매일 마주하며 때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회의적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선함과 변화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걸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더 돌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보여준 고요한 품격이 어떻게 한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고 나아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되돌아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는 것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늘이가 루프에게 보여준 절제와 포용이야말로 진짜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스가 보여준 변화 의지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 주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아까 영상을 찍었던 젊은 여성이었어요. SNS에 올린 영상이 벌써 수천 명이 봤다며 댓글들이 모두 감동적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늘이가 보여준 작은 기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하늘이는 여전히 제 곁을 묵묵히 걸으며 가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언제나 그랬듯 평온하고 신뢰로 가득했어요. 오늘 하루도 그저 평범한 일상의 연장선이라는 듯 특별할 것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일상적인 품격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입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길러온 진돗개 한 마리가 서구의 첨단 훈련을 받은 도베르만과 그 주인을 완전히 감화시킨 거예요. 힘으로 누르고 지배하려는 서구식 사고방식 대신 절제와 포용, 그리고 상호 존중이라는 동양의 지혜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국적 가치관의 진수예요. 진돗개 하늘이가 보여준 고유한 품격은 단순한 개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추구해온 조화와 평화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지배력도 분명 필요한 가치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내심과 포용력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어요. 이런 이야기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나라가 K-팝, K-드라마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런 깊이 있는 정신적 가치로도 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앞으로도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의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